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본부장 스튜디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과학 이야기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예, 우리 원래 이제 매년 10월 정도 되면 예, 노벨상 여기 수상자들이 막 발표되고 예, 그래서 그 기회에 대중들이 과학이나 뭐 이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올해도 우리 노벨상에는 한국인 수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부산에도 또 많은 연구자들이 또 계속 좋은 성과들을 내고 계시는데 예. 잘 모르시죠. 하여튼 시민들한테 전달할 기회들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계속 전달은 하는데 그죠. 그게 좀 이게 좀 열기가 끌어올라야 되는데 좀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산시하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매년 부산 R&D 주간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부산 발전 그리고 좋은 학문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결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민들께 알려도 드리고 그다음 앞으로 어떤 기술이 중요한지 시민들께 이제 대중 강연도 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 행사 소식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아니 뭐 이름은 이제 부산 과학 축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부산 R&D 주간 이런 R&D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거 좀 특이합니다. 두 이거 어떤 분이 행사입니까? 더 특이한 게 R&D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냥 R&D 이렇게 했는데 부산이라 좀 다르구나. 네. 어떤 행사입니까? 예, 우리 과학 축제 이건 전국적으로 보통 우리 봄에 많이 하고요. 우리 부산도 부산 과학 축제 네. 합니다. 근데 이제 R&D라는 용어를 쓰는 행사는 전국에서 부산밖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R&D 주간이 저희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이제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개원 행사로 시작해서 지금 올해 8회차 맞는데요. 네네. R&D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조금 단순할 수도 있는데 네. 원래 과학기술, 과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데 과학은 학문적 영역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이 되어야지 우리한테 체감이 되는 건데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R&D죠. 연구개발 과정이죠. 그래서 한편은 우리 삶에는 연구개발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개념에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면 새로운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은 경제적 성과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R&D 주간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행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R&D라는 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이제 요소에서 좀 찾아가지고 포상해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그 공적들을 시민들께 좀 알려서 쉽게 조금 전달드려서 이런 것들이 부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행사고요. 이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우리 해운대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이틀 동안 개최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중계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부산 연구자들의 R&D 성과에 대한 포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상자가 정해진 겁니까? 예. 어저께 이제 저에게 이제 따끈따끈하네요.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는데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혹시 변경이 될 그런 이게 일도? 뭐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순수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우수 성과 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부산 과학기술 혁신상 포상이 있는데 먼저 네네. 이제 우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수 성과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정규직 연구자들, 네. 교수님들이라든지 출연연예 소속 연구자들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두 가지 트랙으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연구자라든지 비정규직 연구 이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연구한 기간이 짧으니까 같이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트랙 1은 원래 기존의 방식대로 정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트랙 2로 신설을 해서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올해 처음 신설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트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뭐 기업이나 출연기관 그리고 연구소의 정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 이제 4점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동의대학교 정찬영 교수님은
이게 그분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특허로 만드시고 그 특허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가진 특허를 총 가치 평가를 하니까 152억인데 이걸 학교의 기술지주회사, 기술을 자본으로 하는 그런 기술 사업화 회사에다가 출자를 해서 네. 학교의 기술지주 회사를 만든 이제 기여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시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출연 기관 이 공사인데요. 그렇죠. 우리 부산시설공단에서 노영경님이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작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영도대교에 이 그 포장이 잘 상하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그 이전에는 이제 아주 얇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발랐는데 이걸 국산화 국내 기업하고 같이 해서 이제 국산화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이미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을 이제 인정받으셔서 이제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신진연구원 대상으로 한 트랙 2는 이제 대부분 학교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이제 부경대학교의 김윤종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태양광 패널 쓰고 나면은 그게 다들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은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납을 회수해서 자원도 쓰고 또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 에너지 쪽이 좀 많더라고요. 또 부산대학교의 김성희님은 해수전지를 바닷물을 이제 그 전지로 쓰는 이런 데에 대한 촉매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양대학교의 김현종님은 그 파킨슨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형 재활장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부산대학교의 김금비님은 액체 탄성체 기반의 4D 프린팅 기술 우리 3D 프린팅을 뛰어넘어서 4D 프린팅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요. 그 목요일 날 다음 주 2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이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어떤 성과인지 이렇게 발표도 해드립니다. 발표는 몇 분 정도? 이분들이 다 해주시고요. 짧게 한 10분 10분 정도 해서 쉽게 좀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네요. 그죠? 그죠? 아니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요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네요. 항상 김현주 원장님 이런 뭐 연구 뭐 성과 이런 거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는 건전지도 제대로 잘 못 키우는데 해수전지를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R&D를 잘한 기업도 또 관심이 가는데 어떤 기업이 과학기술혁신상 받게 됩니까? 과학기술혁신상은 이제 기업이 R&D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을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얻어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최우수상 이제 2점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네. 대상은 주식회사 유주의 김상기 대표이사님이 받으십니다. 저도 이제 결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우리 방파제 가면 테트라포드를 쌓아서 방파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테트라포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적도 넓게 차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태풍 같은 거 오면은 테트라포드도 막 쓸려가기도 하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실족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개발한 거는 이 콘크리트 벽체인데 이게 파도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힘이 없어져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만든 회사십니다. 그걸 만든 회사십니다. 아직도 이 사람 안 줬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 유주가 작년에 해수부의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상도 받고 그다음 행안부의 안전기술 대상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도 이 공적을 취하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제 최우수상은 그 아쿠아셀이라는 회사의 김경희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은 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악취를 이제 분해하는 건데 전기 분해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농도든 고농도든 해서 이 악취를 잘 분해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관리가 쉬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미 이제 뭐 그 중기부라든지 그다음 환경부로부터 여러 인증도 받으셨고요. 우리 부산의 많은 악취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으신 분입니다. 와, 에너지와 안전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연구 개발 사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앞에 있던 분 그 말씀드린 건 좀 제조업 같은 그런 기분도 그렇죠.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비스도 이제 R&D를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칭을 정하기를 부산의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 R&D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예. 이걸 부가 서비스 줄여서 부산 그다음 가치 이래서 부가 서비스라고 했는데 본인 아이디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그 서비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점점점 개선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너에서 서비스 혁신 기업의 사례도 발표하고요. 이제 부산의 그 동의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신데 신발 깔창 인솔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거기에 센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재활 환자들이 바르게 걷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요. 아하. 근데 이게 사용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한테 제대로 그러면 센서가 와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면서 좋은 걸음걸이로 만들어가는 요런 거죠. 기술보다는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서비스의 가치를 더하는 요런 사례들을 직접 발표도 해 주실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연구개발 성과 같은 건 아까 저도 이게 뭐지 싶은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좀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좀 뭐 쉬운 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대중 강연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중 강연은 21일 이틀째 두 번째 날입니다. 네네. 금요일 날 10시 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10시 반에는 그 부경대 허성애 교수님 모셔서 네. 해양생물 이야기 들을 건데 허성애 교수님께서 이제 책을 하나 쓰셨는데 부산의 해산물 맛집과 해양생물 이야기. 저희 방송에 방송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방송 들었었는데 네.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같이 들으시고 해양생물이라는 게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과 연동되는 영역이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산이니까 해양 얘기를 하나 넣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강연은 요즘에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양자입니다. 네. 양자 컴퓨팅, 양자 역학이 갑자기 주목받고 하는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안 돼. 그 양자의 특징인 불확실성이 네. 정말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양자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을 하나 모셨는데요. 유튜버십니다. 과학쿠키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그 유튜버를 모셔가지고 이분 그 물리 교사 출신이시거든요. 어허.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양자가 어떤 건지 네네. 그리고 지금 양자 컴퓨팅 얘기하는데 미래는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21일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3시. 예, 부산의 미래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예, 저희도 공공기관이고 부산시하고 같이 하니까 이제 그 부산시가 그리는 미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네네. 그리고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부산은 매년 5년마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부산 과학기술진흥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이 끝났고요. 네네. 2차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20일 목요일 16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 R&D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지역 단위에서는 R&D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 수립을 저희 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로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받는 그런 컨퍼런스는 이제 이튿날 금요일 날 이제 1시 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분들도 여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제일 좋으신 건 현장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공식 행사는 1시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웨스틴 조선 호텔로 오시면 이제 그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발표도 들으시고 그다음 커피 다 준비해 놨으니까. 호텔 커피 먹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없으시면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그렇지. 예, 여유가 있어야지 R&D도 잘 됩니다. 네. 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전 예약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록 검색창 거기에다가 부산 R&D 주간 입력하시면 R&D 사이트가 나오는데 rndweek.kr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라인 참가 코너에 날짜별로 사전 예약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부산산업과학혁신은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 예. 채널을 통해서 각 행사들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루두루 조심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다. 자갈치 아침에 17,990